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쓰는 전자레인지, 냉장고 같은 생활가전 제품들을 해외 직구하거나 또는 해외 출장을 다녀왔을 때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해외 직구 혹은 해외에서 가전제품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일본의 갈라파고스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라파고스화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갈라파고스화란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남태평양에는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는데요.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외부종들의 침입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갈라파고스 내에 있던 동물들은 독자적으로 진화하면서 서식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종들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들어오게 되자 고유종들은 이들에게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씨가 말라 멸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죠. 이 같은 사례가 일본의 IT 산업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슷한데요. 일본이 갈라파고스화 됐다고 말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파수인데요. 우리나라의 주파수는 60Hz로 미국과 동일한 주파수를 쓰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대부분 50Hz의 주파수를 쓰는 등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한 나라에 무려 2개의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서일본의 경우 50Hz 주파수를 사용하고 동일본의 경우 60Hz를 사용하죠. 한 나라에 2개의 주파수라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는 블랙박스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신호등과 블랙박스의 주사율이 맞아야 신호등의 색깔이 잘 보이게 되는데 동일본과 서일본에서 서로 다른 주사율을 사용하다 보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호등의 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많아지자 55Hz라는 해괴한 주사율의 블랙박스가 나왔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세탁기는 찬물만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최근에 만들어진 최신형 세탁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호수를 연결하는 곳이 하나밖에 없으며 주택에 세탁기를 설치하라고 만들어진 공간에는 처음부터 찬물 밸브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해외의 경우 대부분 따뜻한 물, 찬물 선택이 가능해 더욱 쉽게 세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네요. 이런 일본 내에서만 사용되거나 통용되는 갈라파고스화는 전자기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일본 역시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전자사전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전자사전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20대 대학생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참 황당합니다. 다름 아닌 대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수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정보화 시대에 미성년자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자기 돈 내고 수업을 듣는데 왜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필기하는 것을 금지시켜서 학생들이 전자사전으로 필기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일본은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거품 경제에 절정을 달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른 시기에 굳이 국제 표준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본 내부에서만 통하는 독자 포맷을 만들어 사용했었죠.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며 국제 표준이 수립되자 과거의 영광에서 멀어진 채로 세계적으로 소외됐고 자연스럽게 장벽이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일본 내수 상품 말고는 경쟁력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었죠. 일본 내에서는 아직도 소비의 기준으로 신뢰성, 익숙함, 장인정신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소비 패턴이 보수적인 색을 띠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갈라파고스화되며 외부적으로는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경쟁력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1989년 세계 20위 기업 중 14곳이 일본 기업이었지만 놀랍게도 2019년에 세계 20위 기업 중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갈라파고스화되는 동안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기회들이 왔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전자 및 반도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였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시장의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죠. 이런 역사를 보면 결국 내부에서 고인물은 썩는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시장에 맞게 잘 접근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말고 세계 트렌드에 잘 맞춰가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덜덜TV의 후덜덜한 소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